새벽 2시 이야기를 수놓는 밤. 안녕하세요. 새벽 2시 가정통신만 읽어드리는 옐로우데스크 옐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순간, 어떤 계절이 올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크님이 올려주신 기다리면의 일부입니다. 글을 보다 보면 본문에서는 대체로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대화하듯이 쓰셨는데 제목은 가정형이에요. 기다리면이라서 계속 뒤에 올 말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은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되묻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작고하신 고 허수경 시인의 시 유령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존재들을 그립니다. 별들이 많다고 쓰다가 이 생에 다시 만날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지는 사람보다 적적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시끄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기다림은 연료와 저 자신을 다 태우고 하나 둘 조용히 자리를 비웁니다.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작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아 스노우볼의 태엽을 감고 또 감으며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급하게 잠이 들곤 했던 어떤 외로운 소녀의 꿈. 그런데 이 꿈속은 어째서 이토록 추운 것인가? 조혜진 작가님은 소설 빛의 호위에서 고독의 무게에 짓눌려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감정으로서의 기다림을 담습니다. 종종 수사구처럼 쓰이는 기다림의 미학은 어디까지나 짧은 기간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쌓여진 시간에만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라면 어린 왕자의
아랫부분이 좋은 이가 되겠죠.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편이 좋겠어.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네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온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 팝에서도요, 대체로 waiting for you 보다는 I'll be there for you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상은 분명하나 어떤 무게도 기간도 상상하기가 싫고 그저 그 질감만 예상할 수 있을 뿐인 기다림이지만 그래도 상대만큼은 자신의 견고한 다짐을 전하기 위해서겠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자신이 거기 있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다짐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다림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몽상가들이 부은 눈으로 담배 끝을 응시했을 거예요. 몇 개 시기가 멈추고 나서도 굳고 더해진 진실이라면서 이제 현명하게 널 생각할 때라는 조언들도 힘을 더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조언들이 지금 어딘가에 코드를 꽂고 버틸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빛을 잃게 만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을 멈추고 행복과 환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짧기도 아프기도 한 기다림들로 지어지고 지탱된다는 것을요. 겁내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이 보는 시선에 맞춰져 살아가고 뭐든지 적당히에 맞춰져 살아가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는 그저 그런대로 적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쿠나마 타타님이 올려주신 그저 그런대로 적당한 사람의 일부입니다. 하쿠나마 타타님의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초창기 새벽 2시에 올라왔던 라일라 카멜레온님의 애매한이라는 글이 떠올랐어요. 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뭐냐? 뭐지? 무엇도 바로 이거다 하고 튀어나오는 게 없었다. 결국에는 그 친구에게
끝까지 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애매한 사람의 표준형이다. 좋고 싫음은 명확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어디 하나 눈에 띄는 구석이 없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아닌데 나의 애매함은 숫자가 보증한다. 문익과 적성 검사 결과는 나에게 50대 5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처음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거참 애매한 놈일세. 적당한 사람이나 애매한 사람이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부인하려 할 때마다 뼈를 때린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의 없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쓰여서는 안 되는 금기 형용사 같은, 그리고 친하다거나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 학교 다니는 내내 적성을 찾으라고 하고 소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수탁에 들어왔는데 그 트랙에는 이미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이상을 앞서가고 있는, 심지어 지금도 너무 잘 뛰고 있어서 감히 상대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남들 다 아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혹은 경기장 바깥에서 가끔 우리를 쳐다보고 평가하려 드는 시선들로부터 왠지 떳떳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자연스러운 사유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 누구나 천재가 혹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역설적으로요, 아무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닐까요?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 뭐라든 안 빛났도, 수녀들은 수녀원 좁은 방에 불평하지 않는다. 은자들은 그들의 암자에 만족하며 제자들은 사색의 요새에서 모자람이 없듯이, 진실로 말하건대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 안에 갇히도록 선고한 것일 뿐, 그 어떤 감옥도 감옥은 아니다. 하여 내게 소네트의 빈약하고 작은 땅 안에 얽매여 있는 일이란 이런 저런 기분에 젖어 버린 유희였을 뿐. 출판사 이따의 시선집, 가장 아름다운 괴물이 저 자신을 괴롭힌다 에 나온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수녀들은 수녀원 좁은 방에 불평하지 않는다의 일부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난 오늘 이것을 하고 있다 라는 일종의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이랄까요. 소개해드린 시는 대가의 겸손이라 다소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들과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분명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평가가 너무 명확해서 대항하기 어려울 만큼 정답같이 느껴지고 그만큼 우리는 오답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심이 듭니다.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옳은 소리를 하기가 쉽거든요.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한 가지 문제에는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모든 옳은 소리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는 법이에요. 이진수님의 인터뷰집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에 나온 최영국 선생님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정답이 아닌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즉 주위의 시선 따위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다만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영향을 받고 기분도 나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편해질 때까지 그분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꽤 각오가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래도 난 그런 평가를 듣기 싫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방법은 노력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별다른 결승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린 트랙에 들어선 이상 달리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얘기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일만 시간을 들여 피겨 요정이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과장 승진을 했고 누구는 현재 이사이거나 퇴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목표면 좋지 않을까 해요. 예를 들어 동기 중에 제일 빨리 승진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내 보고서로 회사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언어 영역 점수를 10점 올려보겠다라든지 이런 가급적이면 내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목표. 오늘 가정통신문은 성동혁 시인의 시집 6에 수록된 시로 닫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여전히 빈 의자에 앉아
이제는 빈 나의 접시만 바라봅니까? 노인은, 저 나무는 나의 할머니를 닮았습니까? 애인과의 값비싼 점심이 부끄럽게, 당신은 왜 여전히 빈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발끝을 보며 그늘에 앉아 양산을 접는 김에 그늘까지 힘차게 접어버리는 당신은, 내가 안 볼 땐 나를 보고 내가 볼 땐 코트 뒤에 무거운 꽃을 숨기는 당신은 왜 여전히 빈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빈 신발 위에서 팔짱을 끼고 조는 당신은, 흰 달팽이에 휩쓸려 사라지는 당신은, 내려치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성동혁 시인의 나선영의 사람들은 저울 위에서 사라진다 였습니다.